용해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용해도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단계적으로 나가면 쉽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칠판에 여러분들이 용해도를 요 단계별로 공부할 거예요. 이번 파일은 꽤 길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고요. 먼저 용해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용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용해는 무척 쉬운 말이에요. 용해는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녹는다. 녹는다를 어렵게 말해서 용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용해되는 현상은 무척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설명할 건데 바로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설탕이 물에 녹는 거를 할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 선배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설탕이 물에 녹는다 이렇게 적혀진 글을 보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된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설탕이 한 가지 물질에서만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이것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설탕은 물에 녹죠. 그래서 설탕은 녹는 물질이에요. 얘는 녹는 물질. 그리고 물은 녹이는 물질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용해, 녹는 현상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녹아서 생긴 혼합물이 되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혼합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혼합물이 될 거예요. 이제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된다는 소리는 전체적인 물질로 다 합쳐보면 녹는 물질은 녹이는 물질 속에 녹아서 그 다음에 혼합물이 생긴다는 뜻이 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바꿀게요. 설탕은 녹는 물질이고 우리는 얘를 용질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녹이는 물질인데 우리는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녹는다, 바로 아까 전에 말한 녹는다, 용해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용해라고 할 거고요. 자, 녹아서 생긴 혼합물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말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어서 용액이 된다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용해의 뜻이에요. 그래서 용질이 어떤 물질이 되냐, 바로 녹는 대상 물질이 될 거고요. 보통 설탕, 소금, 여러분들이 탄산수에 들어간 이산화탄소 등등이 전부 다 용질이 될 거고요. 녹이는 물질이 일반적으로 물을 가장 많이 물에 녹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름에 뭔가를 더 녹였다, 알코올에 녹였다라고 할 때 그 녹이는 물질이 용매가 될 거고요. 용해는 바로 녹는 모든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는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을 써도 되고요. 약간 과학적인 용어로 용해시켰다, 용해된다 라고 말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용액은 혼합물이에요. 설탕물, 소금물.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는 미역국, 된장국에 실제 그런 국물들도 전부 다 용액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녹아서 된 혼합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녹아서 생긴 혼합물을 전부 다 용액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용액은 전부 다 액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용해가 어떤 현상인지 알았어요. 지금 적는 요 내용을 한번 손으로 다 한 번씩 적어 보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된다를 소금이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된다. 그러면 소금이 용질이 되겠다. 소금물은 용액이 되겠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마시는 술 같은 경우에 술은 그냥 물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알코올이 물에 녹아서 술이 된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용질은 고체만이 아니라 액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수가 된다. 그래서 사이다나 콜라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에 여러분들은 사람이 다 마시는 용액들은 대부분 물이 용매거든요. 근데 물이 용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차에, 부모님들 차에 이제 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름을 넣을 때
뭐 엔진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불스 원샷 뭐 그렇게 어떤 특정한 물질을 집어넣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엔진 윤활유를 기름에 넣어서 같이 기름이랑 섞여서 용해가 되겠죠. 그래서 용액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용매가 꼭 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실험할 때는 알코올에 녹이기도 하고요. 뭐 기름에 녹이기도 하고요. 벤젠이라는 물질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올라가서 화학을 많이 배우게 되면 혹은 대학교에서 화학을 배우게 되면 용매로 꼭 물을 쓰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용해의 뜻을 제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용해가 되어서 생긴 물질이 용액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제 용액이 구별이 돼요. 용액은 쉽게 구별해요. 뭐냐면 다 녹았다와 덜 녹았다와 많이 녹았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이제 포화 용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포화 용액에서 먼저 포화라는 뜻을 살펴볼게요. 포화라는 뜻은요, 꽉 찼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 꽉 차면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더 못 들어간다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꽉 찬 용액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용액을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물을 이만큼 준비했어요. 물을 이만큼 준비해서 이 정도의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콩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녹았어요. 다 녹고. 똑같은 양을 또 준비해서 두 번째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다 녹았어요. 세 번째를 준비해서 이만큼을 넣었는데요. 하나도 안 녹고. 그러면 두 번째까지를 딱 기준으로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거를 여기에 퐁당 집어넣을 때 이거 다 녹았어요. 요거를 퐁당 다 집어넣었더니 다 녹아서 사라졌어요. 근데 요거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하나도 안 녹았어요. 그 소리는 얘는 이 용액은 두 개가 녹아서 꽉 찼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안 녹는다는 뜻일 거예요. 왜냐? 하나도 안 녹았으니까 더 이상 녹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처럼 다 녹아서 하나도 안 녹는 상태.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이에요.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을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할 거예요. 실험을 할 때 포화 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다 녹여요. 다 녹이고 안 녹을 때까지 녹는 거예요. 안 녹을 때까지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라앉았으면 더 이상 안 녹는다는 뜻이 될 거예요. 밑에 가라앉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더 넣었을 때 설탕가루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그 설탕가루가 녹지 않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그 설탕가루만 빼면 포화용액인 거예요. 네, 포화용액은 더 이상 녹지 않은 용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더 녹을 수 있는 용액이 있겠죠? 바로 1번 같은 경우죠. 1번 같은 경우. 1번 이거 다 녹았어요. 2번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만 실험한 결과를 봐서는 2번 넣기 전에 더 넣을 수 있겠죠. 이만큼. 그러니까 더 이상 녹을 수 있는 용액, 우리는 얘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3번을 봅시다. 3번은 이거 다 집어넣으면 하나도 안 녹거든요. 하나도 안 녹으니까 그냥 3번을 집어넣어도 가루를 포함해서 가루만 빼면 포화용액이에요. 그런데 실험을 하다가 보면 가끔 어떤 경우가 생기냐? 분명히 100번 실험을 해서 이만큼이 다 녹았어요. 근데 101번째 실험에도 다 요만큼은 하나도 안 녹을 거예요. 근데 101번째 혹은 한 번, 두 번에 100번 전에 한 번, 두 번 혹은 어떻게 해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돼가지고 더 녹은 용액이 생겨요. 원래는 포화 용액보다 더 못 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더 녹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과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자, 포화는 꽉 찼다는 뜻인데 꽉 찬 용액인데 더 찬 용액을 말해요.
이때를 과학과 용액이라고 해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면 수련회를 가죠. 수련회를 가는데 버스를 탈 거예요. 45인승 버스를 탈 거예요. 45인승 버스를 딱 타는데 3학년 한 반에 보통 평균은 30명, 약간 36명 정도 있죠. 2012년도에 36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36명이 다 탔어요. 그러면 더 탈 수 있죠. 더 탈 수 있어요. 근데 와, 한 반 차가 펑크가 났어요. 예, 어쩔 수 없이 다른 버스 기다리기 뭐해서 그 한 반에서 막 탈 거예요. 막 탔는데 45인승 버스에 36명 탔을 때는 더 탈 수 있겠죠. 그런데 밖에서 36명이 더 탈 거예요. 쭉 탈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9명 딱 탔어요. 그러면 정원이 딱 탔죠.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법을 어기고 2명을 더 태웠어요. 법을 어기고 2명을 더 태웠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겠죠? 예, 하지만 2명을 더 태웠어요. 뭐 조금 더 간다고 해서. 그럼 2명을 더 태우면 더 태운 버스가 되겠죠. 똑같아요. 설탕이 덜 녹았으면 불포화용액, 설탕이 꽉 차 있으면 포화용액, 설탕이 원래 꽉 차 있는 용액이 다 알고 있는데 더 녹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과포화용액이라고 할 거예요. 용액은 크게 꽉 찬 용액이 기준이고요. 그게 그다음에 덜 찼다, 더 이상 찼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용액, 포화용액, 과포화용액입니다. 용해도, 이번 소단원의 목적이 용해도인데 이 용해도는 포화용액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해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포화용액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세 번째 거 설명할 건데 세 번째 거는 용해도의 뜻이에요. 용해도의 뜻. 용해도의 뜻은 포화용액이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포화용액을 남겨놨어요.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이에요. 실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비커에 물을 담아서 설탕을 막 집어넣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비커를 이만큼 준비해서 설탕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화용액이야, 이거 포화용액이야. 또 어떤 사람은 요만한 비커에다가 이거 포화용액이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누구나 다 포화용액을 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험할 때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해도는 어떻게 했냐. 용매를 100g으로 정했어요. 용매를 100g 준비하고요. 포화용액을 만들 거예요. 포화용액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용질이 막 들어가겠죠. 그럼 포화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혹은 녹은 용질의 질량입니다. 쭉 적었으니까 어렵죠. 용매 100g을 기준으로 포화용액을 만들었을 때 용질의 질량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용매를 이제 100g 준비했어요. 물을 100g 준비했어요. 아까처럼 실험을 할 거예요. 물 100g. 아까는 물 100g도 아니고 그냥 막 집어넣었죠. 그래서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거포화용액을 대충 알았는데 이번엔 정확히 질량을 쟀어요. 질량. 부피가 아니라 질량이에요. 물 100g 준비하고 여기다가 설탕을 2g씩 집어넣을 거예요. 2g씩 1회. 2회. 3회 쭉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10회를 집어넣었어요. 10회를 집어넣었더니 녹았고요. 11회는 하나도 안 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개념 설명했던 거에서 10회가 포화용액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0회에서 그러면 2g씩 10번 넣었으니까 설탕 녹은 죄송해요. 녹은 설탕의 질량은 2g씩 계속 집어넣었으니까 20g 되겠죠? 이럴 때 용해도를 20이라고 해요. 이럴 때 설탕의 용해도 땡땡 20. 반드시 질량이고요. 수만 쓸 거예요. g은 안 쓸 거예요. 용해도가 20이다 라는 소리는요. 물을 100g 준비해가지고 설탕을 막 집어넣어서 20g에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20g 집어넣으면 포화용액이다 라는 뜻이에요.
포화 용액을 만들 때 용매를 반드시 100g 쓸 거고요. 최대한 무거울 거예요. 포화 용액이니까. 그래서 그 질량만 용해도라고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지워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용해도의 뜻을 딱 찾아볼게요. 교과서에는 용해도의 뜻이 1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그람수로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 또는 그람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용매를 100g 쓴다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지웠던 거에 적혀 있고요. 최대한 녹는 용질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포화 용액을 만든다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요만 있죠? 어떤 온도? 어떤 온도? 왜냐하면 실험을 할 때 실험실 온도가 있겠죠? 용매의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추운 날 실험을 할 거예요. 0도인 날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설탕물을 만들었는데 물을 100g 썼고요. 용해도를 측정했더니 20이라는 수가 나왔어요. 0도인 날 설탕물을 만들었는데 물 100g 써서 용해도를 딱 했더니 20g이에요. 얘의 뜻은 설탕이 20g 녹아서 포화 용액이 된 거죠. 설탕이 20g 넣어서 포화 용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에 똑같은 실험을 누가 했어요. 몇 도냐? 여름철이라서 30도예요. 아주 더운 실험실에서 설탕물을 만들어서 물을 100g 썼어요. 용해도를 실험했으면 20g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100g이 나왔어요. 그럼 설탕이 100g이 녹아서 포화용이 되는 거죠. 실험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물 100g 썼는데 설탕이 20g 넣기도 하고 100g 넣기도 해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랐냐면 바로 온도가 달랐죠. 온도가. 그래서 알려준 사실은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니까 온도가 변하면 용해도도 변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가 변했으니까 최대한 녹는 양이 변했어요. 그래서 0도에서 20g, 30도에서 100g 그러면 15도면 요 사이에 대충 숫자가 나오겠네요. 온도가 더 높아지면 더 많이 녹겠네요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온도, 여기는 용해도라고 쓸 거예요. 용해도라고 썼으니까 여기는 질량수가 되겠죠. 설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0도에서 20g, 30도에서 100g, 어디에서 몇 g 열심히 실험 결과를 모아봤더니 이런 선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런 선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해요. 네 번째 거예요. 용해도 곡선은 어떤 물질이 온도에 따라서 다 녹는 양이 틀려요. 온도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걸 다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그게 용해도 곡선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순서대로 쭉 어떤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우고요. 이제 용해도 곡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온도, 용해도. 교과서에서 정확한 실험 결과 그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의 그래프가 있죠. 지금부터 그 그래프를 설명해 줄게요. 숫자는 제가 임의로 바꿔서 할게요. A 물질 있어요. A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여기 점이 딱 찍혔어요. 이 점의 뜻은요,
예를 들어서 50도라고 할게요. 50도에서 용매는 100g을 쓸 거예요. 왜냐면 용해도 곡선이니까. 용해도 곡선의 뜻은 무조건 용매를 100g 쓸 거예요. 이거는 외우다시피 하십시오. 용해도 곡선 하면은 머릿속에 용매가 100g이다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외우게 하십시오. 용매는 100g 쓸 거고요. 여기 숫자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7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용질이 70g 녹으면 뭐가 된다? 용해도 곡선이니까 당연히 포화용이 된다. 그래서 A 물질은 50도에서 용매 100g이 용매 100g에 용질이 70g 넣어서 포화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A 물질만 가지고 열심히 실험을 해가지고 선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A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겠죠. 얘가 A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열심히 B 물질 가지고 할 거예요. B 물질. 물질이 다르면 똑같이 50도에서 용매 100g에 용질이 60g 녹으면 포화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60g이니까 대충점이 여기 정도 찍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실험해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얘는 B물질이에요.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특성이다. 특이성질이 아니라 세기성질이다. 뜻이에요. 즉 용해도라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 사람이 50도에서 용매 100g에 70g 넣는 거를 어떤 물질을 딱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50g에 용매 100g을 딱 용매 100g에 50도에 막 녹여봤더니 70g이에요. 용해도가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같은 물질이라고 딱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라서. 그런데 50도에서 용매 100g에 70g이 녹았어요. 근데 어떤 물질 100번 실험해봤더니 71g이 녹았어요. 1g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물질이 달라요. 용해도가 다르면 100%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고 그 물질마다 다 그림을 그린 것이 용해도 곡선이 존재하겠죠. 그래프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한 그래프에 합칠 수도 있겠죠. 선이 다 다르면. 그게 우리 교과서 106페이지에 있는 용해도 곡선입니다. 용해도 곡선에 선이 4개가 나와있죠. 이 4개는 각 물질마다 그만큼씩 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봐서 가장 쉬운 예를 딱 볼게요. 쉬운 예가 질산나트륨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죠. 빨간색 선을 딱 봤으면 빨간색 선이 출발하는 데는 70보다 약간 위거든요. 근데 온도가 10도에서 10도 0과 20 사이에요. 10도에서 쭉 올라가 보면 빨간색 선이 딱 만나요. 어디서 만나면 80에서 만나요. 그 소리는 질산 나트륨은 10도에서 80g 넣고 더 이상 안 녹아요. 조건은 용매를 100g 썼다는 거예요. 그게 용해도 곡선을 해석한 거예요. 다시 그렇다면 지금 이 곡선상에서요 100도 볼게요. 질산나트륨 100도 보면 물이 팔팔 끓는 100도에서 170g 넣죠. 170g. 용해도 곡선 여기 세로축을 볼까요? 세로축에 봤더니 용매를 100g이라고 되어 있고 용매도 종류도 적어놨어요. 물이라고 적어놨어요. 만약에 알코올에 넣겠다면 용해도 곡선이 달라지겠죠. 이제 용해도 곡선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상태별 용해도를 설명할 건데요. 상태별 용해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많이 녹는 고체. 설탕을 물에 녹이면 잘 녹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를 설명할 거예요. 상태별 용해도가 무슨 뜻이냐면 고체가 녹을 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액체가 녹으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기체가 녹으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체는요
교과서 106 페이지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전체적인 경향을 봤더니 온도가 올라갈수록 잘 녹죠. 그래서 얘는 온도가 상승하면 잘 녹는다. 잘 녹는다. 다른 말로 용해도가 커진다고 해야 되겠죠. 용해도가 크다는 소리는 많이 녹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잘 녹아요.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설탕은요 엄청 잘 녹아요. 설탕은 물 100g에 200g도 녹고요. 300g도 녹을 수 있어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액체는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섞이는 거예요. 액체끼리니까 서로 섞이면 용해도가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용해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녹잖아요. 서로 층이 구별이 되겠죠. 하지만 물과 에탄올이면 서로 막 녹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된다는 소리는 서로 비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해도의 구별이 그렇게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냥 섞는 거예요. 액체끼리니까. 기체가 되는데 기체는 특성이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 잘 안 녹는다. 그 소리는 거꾸로 온도가 낮으면 잘 녹는다. 근데 이 현상이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 실험으로 나와 있거든요. 탄산수, 사이다나 콜라로 실험할 수 있는 건데 온도가 낮으면 잘 녹는다. 여러분들은 잘 녹는다, 안 녹는다를 어떻게 할까요? 고체의 경우에는 잘 녹으면 그게 사라져서 안 보이죠? 그게 힌트예요. 기체가 잘 녹으면 기체가 안 보여요. 우리들 눈에 기체가 보이는 건 기포거든요. 기포.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면 안 녹는다는 뜻이 되겠죠? 기포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니까 잘 녹는다는 뜻이 될 거예요. 교과서 107페이지 실험해 보면 얼음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실온의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도의 물이 있어요. 이 안에 시험관을 넣고요. 비교하는 게 있어요. 시험관을 넣고 비교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하나씩만 보면 여기는 기포가 이 정도가 생길 거고요. 여기는 기포가 더 많이 생길 거고요. 여기는 기포가 아주 많이 거예요. 아주 많이 거예요. 그 소리는 기포가 적다, 눈에 안 보인다, 잘 녹는다는 뜻이 될 거고요. 기포가 많아졌다는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게 많아졌으니까 안 녹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녹았으면 안 보여요. 설탕을 생각하면 돼요. 설탕이 녹으면 눈에 안 보이죠. 설탕이 안 녹으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녹은 게 많다. 기포가 많은 소리는 안 녹았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기체는 온도 말고요. 압력은 눌러주는 거예요. 기체가 어떤 것에 녹는다라는 소리는 기체가 막 눌러서 물 사이에 막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높으면 잘 녹는다. 그래서 실험해 보면 마개를 막아놓으면 기포가 덜 발생해요. 잘 녹아서. 압력이 낮으면 잘 안 녹는다. 여러분들 제가 적은 거를 잘 보시면 여기와 요 네 가지 진술이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낮으면 잘 녹고요. 압력은 높으면 잘 녹아요.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 압력에 대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높을수록 안 녹게 되겠죠. 높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 딱 하면 상태별 용해도까지 하면 용해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파일은 용해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다음번 파일에서 용해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나오는데 석출이 나와요. 그 석출에 대해서 이제 할 때 기본 사항이니까 다시 여러 번 봐서 머릿속에 익힐 수 있도록 합시다.